지상 최대의 범죄, 그리고 오늘 지상 최대의 제작 발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홍성 감독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 한 분씩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종이집 공동경제구의 연출을 맡은 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준 씨. 네, 안녕하세요. 공동경제구역 종회집에서 교수 역을 맡은 유지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진 씨. 네, 저는 선우진 역할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수 씨. 네, 전 베를린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종서 씨. 네, 도쿄 전정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영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유용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원종 씨. 모스크바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명훈 씨. 네, 적폐국장 조영민 역의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우 씨. 네, 차무역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훈 씨. 네, 덴버 역할 맡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장윤주 씨. 네, 안녕하세요. 나이로비 역할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빈 씨. 안녕하세요. 윤미선 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리우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훈 씨. 네, 안녕하십니까. 헬싱키 역할 맡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호 씨. 안녕하세요. 오슬로 역의 이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과연 어떤 작품인지 유지태 씨가 대표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통일을 앞둔, 한반도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천재 지략가 교수와 개성강한 강한 강도들과 함께 벌이는 초유의 강도 인질극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고요. 듣기만 해도 무척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감독님과 작가님 이 두 분께서 종이의 집 시리즈를 보시고 워낙에 각자 넷플릭스에 관심을 크게 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원작에서 큰 매력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출과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류영재 작가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처음 스페인 원작 시즌 1, 2가 방영이 됐을 때 정말 작품을 인상적으로 봤고 그 작품의 큰 빅팬이 된 입장에서 이 작품을 꼭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걸 하고 싶다고 판권을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와 원작자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만의 한국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리메이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를 이제 원작자께도 보여드리고 넷플릭스와 상의를 한 끝에 겨우 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홍선 감독님도 좀 첨언을 해주시죠. 그 2018년에 아마 처음 이 작품을 보게 됐고요. 그때 이 원작 작품에 나왔던 그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이 참 매력 있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어떤 시기나 또는 어떤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서 저희 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만의 캐릭터를 또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의기투합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원작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통일 직전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남북한 공동경제구역에서 펼쳐지는 우리만의 이야기,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이 독창적인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유지태 씨와 김윤진 씨도 이 점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김윤진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원작이 워낙 유명한 원작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은 컸어요. 근데 우리만의 좀 슬픈 현실이지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원작의 장점을 압축해서 한국적인 매력을 더해서 유영재 작가님이 너무 좋은 대본을 써주셔서 이 정도 대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촬영에 임했습니다. 유지태 씨는 어떠셨나요? 아니 워낙 팬덤이 강한 네, 드라마이지만 훌륭한 스토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 컨텐츠가 또 세계적인 컨텐츠로 도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 스마트함 아니겠습니까? 이 현명함과 치밀함. 그래서 이제 남북 설정을 너무 잘 또 이렇게 믹스를 해놨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리들만의 어떤 매력과 해악을 담았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지태 씨도 그렇고 김현준 씨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만의 이야기, 그 점에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김홍선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야기를 한국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지점,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배경을 공동 경제구역 JEA로 설정한 이유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해외 매체들하고 온라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쪽 기자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렇게까지 큰 대규모의 상황이 벌어지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을까? 그걸 그렇게 설정을 잡아줄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그 남과 북의 상황, 이 상황을 좀 미래로 우리가 내다보고 그 미래에서 설정을 두면 이런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게 그 스크리밍을 통해서 월드에, 세계에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반도, 우리 남한의 이야기, 또 북한의 이야기들을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경제구역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남과 북의 상황을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미래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담아보고 싶었고, 그냥 우리의 소망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희망적인 거를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상황과 그리고 희망, 소망을 함께 담은 작품입니다. 자, 종해집 공동경제구역에서 가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원작에서는 달리 가면인데 이번엔 하회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혜수 씨와 전종서 씨가 이건 신의 한 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박혜수 씨 맞습니까? 예, 사실 종이집의 메시지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제 가면일 텐데, 스페인에서는 달리 가면을 써서 어떤 자유의 상징과 또는 의미를 좀 준 것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는 안동 하회탈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됐는데, 하회탈이 가지고 있는 풍자적인 의미나 어떤 권력체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도 좋았고, 사실은 이제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네. 많은 배우들이 썼을 때 그 느껴지는 위압감이 좀 굉장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회탈이 정면에서 보는 것과 뭐 아래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느껴지는 감정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네. 종서 씨는 어떠셨어요? 신의 한 수라고 느끼셨다고 하던데. 네, 저희는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가면을 어떤 가면을 쓰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물음표였는데, 하회탈로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랬고요. 좀 무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되게 해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괴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동시다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강렬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도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회탈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한국만의 재미와 정서가 더해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벌써부터 전 세계적인 뜨거운 관심과 기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 뭐 기대하는 이유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바로 저마다 살아남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캐릭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 한 분 한 분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와우. 와우. 지상 최대의 범죄 속 지상 최고의 캐릭터들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태 씨가 맡은 교수, 어떤 인물인가요? 네, 남북 공동경제구역 촉폐국을 상대로 초유의 인질 강도국을 벌이는 천재 지략가 교수 역이고요. 나름의 신념이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참 신기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참 신기한 게 목소리를 들으면 믿게 돼요. 유지태 씨. 그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밑에 댓글 중에 유지태 씨가 이제 교수 역을 맡았다는 거에 있어서 진짜 찰떡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음성이 믿음이 간다. 뭐 이런 네. 댓글도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뭐 빌런 역할도 많이 맡아왔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이런 설정 자체가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새로운 또 도전이셨을 텐데 이번에 강도당과는 좀 분리된 공간에 계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헤드쿼터에서 예. 좀 전체를 관망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우리 강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성우 같은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하려고 좀 초점을 좀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롭진 않으셨어요? 조금 외로웠죠. 네네. 그 모습, 네.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모두 네. 설득할 수 있는 네. 네. 유지태 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윤진 씨가 맡은 선우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선우진은 대한민국 경기경찰청 소속 위기협상팀장입니다. 남측을 대표하는 협상 담당자로서 정말 뛰어난 능력과 냉철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고요. 날카로운 눈썰미로 강도단의 허점을 잡아서 빨리 이 인질극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고요. 선우진하고 교수하고 갖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누구도 해치면 안 된다는 것. 선우진도 무력 진압이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와 대화로 이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부분은 교수랑은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 밖에서는 싱글맘이자 그리고 양육권 소송 중이고 그리고 선우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아픈 와중에 이 큰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다단한 인물입니다. 예. 지금 선우진의 안팎의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윤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로스트라든지 미스트리스 시리즈 등을 통해서 전 세계 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히 만나오셨는데 이렇게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처럼 한국 배우분들과 한국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팬 여러분들 만나는 느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이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꿈 같아요. 정말 오래전에 혼자서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K 컨텐츠가 각광을 받는 만큼 한국에서 한국 작가님과 한국 감독님과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 배우들이랑 한국말로 촬영을 해도 넷플릭스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다양한 국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열풍이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윤진 씨 같은 그런 시도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예. 아, 지금 유지태 씨가 박수를 소극적으로 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예, 적극적으로. 아, 멋집니다, 정말. 자,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컨텐츠의 또 다른 주역이죠. 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 씨. 와우! 박혜수 씨의 베를린 만나보겠습니다. 베를린 어떤 인물인가요? 예, 넷플릭스 공무원까지도. 정규직. 예. 예. 하여튼 너무 이렇게 지상 최대 인질 강도를 이렇게 지상 최대 제작 발표회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고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를린은 제가 느꼈던 베를린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죠. 분단 국가의 현실을 좀 압축하고 은유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많이 듣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베를린 북한 강제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하고 그리고 이 조폐국 안에서 이 통제된 공간에서 인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좀 냉철하고 냉혈한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네. 자, 우리 베를린 역할을 맡은 박혜수 씨, 이번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빨간색 수트를 계속 오랫동안 계속 입고 계시죠. 그리고 전작인 오징어 게임에서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오랫동안 입고 계셨는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단벌로 촬영하시는 거. 예, 약간 신호등 같은데 다음엔 노란색을 아니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다 보니까 작품 안에서 어떤 통제된 공간 안에서 배역들을 좀 맡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인물들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갈등이 좀 증폭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단벌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노란색 입으시길 바라고 전종서 씨가 맡은 도쿄 만나보겠습니다. 도쿄 어떤 인물인가요? 도쿄는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던 20대 소녀고요. 그냥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남한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구해준 게 교수고 또 교수의 이념이에요. 그 계기로 이제 교수가 하자고 하면 뭐든지 내던져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이념을 믿게 되면서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박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도쿄 전종서.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잘 어울린다. 도쿄 전종서 막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종서 씨 본인도 대본을 받고 읽어보기 전에 내가 도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저도 이제 당연히 도쿄일 거고 나이로비도 있고 미선도 있고 예. 저도 미선 역할을 하고 싶기는 했었었는데 당연히 저에게는 도쿄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리메이크된 도쿄는요 원작과는 아마 제일 많이 다른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Z 세대이고 또 이런 20대들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가장 순수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의 이념을 너무 믿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되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목표점 하나만을 보고 모두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고를 치지 않아요. 자, 궁금한데요. 전종서 씨가 새롭게 만들어낸
MZ 세대를 대표하는 도쿄, 예, 여러분들 작품 통해서 만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원종 씨가 맡은 모스크바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종재야, 너랑 같이 하게 돼서 참 행복했다. 왜냐면 이원종 씨가 그 전종서 씨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진짜 뒤에서 기뻐하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셨어요, 계속. 예. 제 얼굴에 4분의 1만한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그렇게 또 정확하게 표현을. 이런 행운이 저한테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모스크바는 네. 막장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재도 막장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막장 인생을 살 것 같은 아들을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걸고 이 교수의 부름을 받은 그 이름도 거룩한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우리는 부모님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아들 덴버, 네, 김지훈 씨와 실제로 촬영하시면서 친아들처럼 느껴지셨다면서요? 예, 지금도 지훈이는 저한테 아버지 하고요. 예, 뭐 그렇게 인연 맺은 것이 이렇게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순간 그렇게 아들처럼 느껴지셨는지. 아니 저희 촬영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억센 액션을 우리 아들이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벽면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진짜 다치지 않았나 정말 꼭 끌어안아줬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부정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런 씬에서 그 가장 김지훈 씨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내 자식처럼 느끼셨군요. 네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김지훈 씨의 또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명훈 씨가 맡은 조폐국장 조영민 캐릭터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조영민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강도단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분이고, 네, 나쁜 분입니다. 제가 했으니까. 어쨌든 한반도 통일조폐국 국장이고요. 지금 부하 직원이 미성과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네,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잡히게 됩니다. 예, 조폐국 인질로 잡히게 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캐릭터이죠. 네. 기회주의자, 그리고 스스로도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준 그런 캐릭터인데, 조영민. 아니, 박명훈 씨가 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이 대본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우연히 류용재 작가님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류용재 작가님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 보는 순간 조폐국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화폐상인가요? 그 기회주의자라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고 보는 순간 조폐국장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명훈 배우님께서 이제 기생충 막 직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으실 때였는데, 앞자리에서 뵀을 때 이제 기존 작품에서 보던 모습과는 어떤 다른 얼굴들을 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보게 됐고, 너무 실제로는 착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그런 얼굴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주 초반이었는데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그때는 좋지 하고 나중에 한 2년 후에 진짜로 대본을 드렸을 때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미 2년 전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네네. 야, 아니 도대체 그 술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던 거예요, 박명훈 씨? 술을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고요. 네. 작가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길래 작가님이 취하셔서 그냥 농담하신 줄 알고 네네 뭐 나중에 뭐 좋아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꼭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그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2년 뒤에 제안을 주셨을 때 정말 저 작가님은 술만 드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역할을 써주셔서 제안해 주시고 그쵸. 그래서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또 너무 그랬습니다. 절대 허투루 무슨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신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호 씨가 맡은 차무역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차무역은 일단 북한 사람이고요. 인질 강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합동 작전에 투입된 북한 특수요원 출신의 협상가 차무역 대위입니다. 네, 특수요원 출신의 협상가 차무역. 같은 그 TF팀 내에 김윤진 씨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TF팀 내에서는 서로 다른 처리 방법 때문에 좀 대립각을 세우는 역할인데 실제 촬영 현장은 전혀 정반대였다고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호흡, 김윤진 씨와의 호흡. 네, 뭐 연기는 연기니까. 그리고 촬영할 때는 되게 엄마는 아니고 여기서 엄마를 부르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심적으로 제가 기댈 수 있게, 엄마처럼 좀 따뜻하게. 편안하고 또 누나. 아니 누나보다 저는 엄마의 감정이 더 이렇게 좋아서 아니 솔직히 저는 누나보다 엄마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약간 엄마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엄마를 좀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오로지 제가 현장에서 정말로 포옹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김윤진 선배랑은 너무 엄마 같아서 포옹도 하고 너무 재밌게 그리고 수다도 굉장히 많이 떨고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배려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성격이라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김지윤 씨가 맡은 덴버 어떤 인물인가요? 네, 덴버는요. 일단 우리 아빠 모스크바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길거리 싸움꾼 출신이고 그래서 싸움을 꽤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싸움질하고 사고치고 다니느라고 공부할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똑똑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욱하는 다혈질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 불의를 보면 또 참지 못하고 나서기도 하고 그런 또 순수한 모습이 또 매력적이기도 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역대급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지윤 씨.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친아들 같은 순간이 많았다, 정말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지윤 씨는? 이원종 씨. 정말 저도 여태까지 작품을 많이 했지만 제가 작품상에서 만난 아버지 중에 정말 저를 친아들처럼 정말로 가장 아껴주셨고 저도 그런 아빠의 이 무한한 사랑에 정말 마음을 열게 되면서 친아빠처럼 정말 그런 뜨거운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이렇게 샘솟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첫 촬영이었거든요. 첫 촬영이었어요? 이 벽이 폭발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인데 진짜 약간 죽을 뻔했어요. 폭발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귀에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굉장히 느낌인 거죠?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아빠한테 안기게 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아빠한테 첫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안기게 되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듬직하시니까 같이 제가 이렇게 안기기가 너무 편안한 품이어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뭉클해지고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 부자의 투샷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가능하시다면 투샷 친탁인지 외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투샷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씨와 지금 뒤에 화면에 비치고 있죠? 이원종 씨 앞을 봐주시면 되고 너무 멋진데요? 누가 봐도 친아들이죠. 누가 봐도 친아들입니다. 친탁입니다, 여러분. 네, 붕어빵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장윤주 씨가 만난 나이로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로비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각종 위조 전문가이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이고, 그리고 그 저희 조폐국 안에서도 정말 신나게 또 저의 그 나이로비 캐릭터에 맞게 생동감 넘치게 돈을 찍어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돈을 찍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현주 씨 보니까. 정말 잘 찍어내요. 아, 대단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윤주 씨도 워낙 성격 좋고 밝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 배우분들이 다 정말 착하시고 참 좋으세요. 그리고 되게 점잖으시고. 느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의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또 그게 나이로비도 되게 좀 에너지가 남다르고 또 좀 되게 라이브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안에는 따뜻하고 또 공감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촬영 현장에서 정말 즐겁게 저 때문에 즐겁지 않으셨나요? 네, 즐거웠어요. 유지태 씨 얘기 좀 여러분께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유지태 씨 어떠셨어요? 아, 예. 뭐 저는 1인극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술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이렇게 좀 단합도 좀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코로나 아쉬울 때문에. 정도로. 네. 좀 많이 만나고 싶었고 우리 윤주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뻗쳐나가서 정말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큰 기대까지. 네.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좀 그 캐릭터 좀 영향도 받았고요. 되게 즐겁게 그리고 뭐 저하고 호흡을 맞추는 배우분하고 또 제가 제 작업실로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초대를 해서 네, 서로 막 격려하고 그리고 좋았던 제가 이제 모니터 했었을 때 좋았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저는 또 얘기해주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가 김윤진 선배한테도 전화 제가 제일 많이 드리지 않았나요? 사실 드라마 안에서 강도단과 경찰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만나는 장면이 딱 한 장면 있었어요. 네.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정말 아직도 수시로 문자를 하고 하루 만에 만남이 굉장히 끈끈해졌어요. 끈끈하게 진짜 네. 언니 동생이 되는. 네. 아니 근데 김윤진 씨 지금 강도단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왜냐면은 협상가기 때문에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좀 부러우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부러웠고 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저희 TF 본부 안에서 생동감 있게 빠른 속도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대사가 사실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성우 씨 덕분에 그래도 현장이 분위기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 주셔서 좀 즐겁게 촬영했지만 제 그 머릿속에는 계속 우리 넷플릭스만의 그 공포 버튼이 있잖아요. 네? 15초 지루하면 15초 우리 저 강도단은 쪽은 너무 재밌는데 TF 본부 쪽으로 오면 지루해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사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TF 본부는 정말 TF 본부였네요. 네.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빈 씨가 맡은 윤미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한반도 통일조폐국의 격리 담당 직원이고요. 영민과 부적절한 관계로 무모한 계획에 휘말렸다가 배신당하고 또 이제 강도단에게 인질로 잡히기까지 하면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이주빈 씨가 맡으셨는데 놀랍게도 이주빈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의 집 이 공동경제구역이라는 한국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셨다고요? 솔직히 예상은 못했고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예상하셨다고 써 있는데 주빈 씨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었군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스페인에서 종이의 집 시리즈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이제 너무 재밌다고 시즌이 몇 개가 나온 상태였는데 꼭 보라 그래서 챙겨봤었어요. 스페인어가 주는 리듬감이나 분위기 이런 긴장감이 너무 좋았고 또 소재도 너무 신선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역할 중에 하나를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상상만 하던 게 현실이 됐는데 그 안에 또 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겠네요. 네네. 네, 우리 이주빈 씨의 변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현우 씨가 맡은 리우 만나보겠습니다. 리우. 네, 제가 맡은 리우라는 캐릭터는 우선 굉장히 밝은 모습과 그 속에 천진난만함 그리고 또 때때로는 굉장히 철부지 같은 모습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도단 안에서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리우의 이 강도단 안에서의 역할은 이제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이 바깥의 교수와 조폐국 내의 강도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또 강도단의 막내이자 그런 역할입니다. 네. 네, 강도단의 막내 리우 역을 맡으셨는데 우리 이현우 씨는 특이하게 그 강도단의 빨간 수트랑 하회탈을 쓰면 그렇게 힘이 나셨다고요? 아 그게요? 네. 우선은 이게 하회탈 가면을 쓰면은 저희가 이제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뭔지 모르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다 같이 빨간색 강도단 복장을 단체로 이렇게 입고 서 있으면은 이 약간 이 통일감에서 오는 그런 끈끈함? 그런 게 있죠. 그런 느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힘이 나고 에너지틱하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팀이라는 그런 힘. 네. 조만간 이현우 씨 복면가왕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 김지훈 씨와 이규호 씨가 맡은 헬싱키 그리고 오슬로 콤비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틸로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김지훈 씨, 헬싱키 어떤 인물인가요? 그 헬싱키는 연변에서 온 해결사고요. 그 각종 무기 같은 걸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냥 뭐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나름 이렇게 속정도 굉장히 깊은 캐릭터고 의리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리하는 김지훈 씨의 의리 있는 캐릭터. 그리고 이규호 씨가 맡은 오슬로. 오슬로는 헬싱키랑 그 단짝 콤비고요. 강도단에서 등치가 제일 커서 험악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질들한테 이제 마음으로 이제 다가서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속정 깊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말 너무 단짝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규호 씨가 말씀하시는데 지훈 씨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두 분이 너무 지금 단짝 친구. 되게 귀여워요. 저희가 봤을 때 두 분 모두 귀여우세요 지금. 두 분 앞에 보시고 한번 환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이 넷플릭스 시리즈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주변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훈 씨? 네. 예, 일단 제가 제일 놀랐고요. 내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주변에서 네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어머님도 굉장히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뭘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어디 방송국이냐며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셨어요. 이게 전 세계에 나간다고 전 세계. 하시니까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규호 씨는요? 일단은 뭐 원작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동료 배우분들도 뭐 진심 어린 부러운 박수도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를 해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호 씨 갑자기 끝인사를 해주셔서 저가 아직 남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기대와 관심,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각 캐릭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 이것이 또 하나의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이끌어가는 사상 초유의 범죄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분들이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만들어갈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국내 및 해외 매체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및 그리고 해외 매체 기자님들 많이들 와주셨는데 먼저 국내 기자님들께 질문을 먼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들어주셨어요. 잠시만요. 여기 장내 불을 좀 켜주시면. 자, 손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자님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오른쪽에 살짝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월드 이시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국내로는 꾼이나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도 있고 해외로는 오션스 시리즈처럼 이런 케이퍼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이미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나오는 종이의 집의 한국판 리메이크 버전에서 뭐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라던가 아니면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석 감독님. 네, 뭐 원작들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퍼 무비의 한 장르이지만 조금 다른 캐릭터들, 색다른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고 원작을 보신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국판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조금 다르게 또 설정을 가져가고 또 우리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한국적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또 그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류영재 작가님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팬들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지. 일단 원작이 갖고 있는 워낙 그 케이퍼 장르로서 신박한 설정이나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설정이 더해지면서 강도들끼리도 혹은 TF 안의 경찰들끼리도 서로 반목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런 또 하나의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짐으로 해서 다른 하나의 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점을 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에 지금 또 오른쪽에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왼쪽인가요? 기자님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받으신 기자님께서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의 박정성 기자라고 하고요. 네. 감독님과 박혜수 씨 정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로 넷플릭스 모든 작품이 오겐과 비교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오징어 게임을 좀 능가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자신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의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뭐 세계에 나가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잘 되면 또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길을 열어드리는 게 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작품을 저도 되게 좋아하고 즐겨본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작품도 거기에 근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문을 열고 또 그 길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 있고 또 다른 작품들이 이제 쭉 만나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문을 열어줄 박혜수 씨. 예, 참 글쎄요, 뭐 오징어 게임에서 종이의 집이 어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어떤 더 이슈가 되거나 더 작품적으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이런 건 배우로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 어떤 면에서의 저희의 지금 종이의 집에서 큰 장점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스페인 원작의 좋은 작품을 가지고 또 다른 배경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분단 국가에 대한 현실을 가지고 심리적인 갈등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한테는 좀 큰 장점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시면서도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끼리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라기보다는 좋은 원래 많이 계셨던 창작진 분들과 아티스트들이 먼저 갔던 길들을 오징어 게임도 가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종이의 집도 그럴 것이고 그 이외의 많은 작품들 또한 더 많은 관객들과 더 많은 전 세계적인 시청자들을 만날 기회가 앞으로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데 이번에 오른쪽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작의 강도 캐릭터들이 이번에 리메이크작에도 나오는데 이 강도들이 기상천외한 변수들을 헤쳐나가는 설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변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고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류용재 작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작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그 생동감 넘치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었는데 워낙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고 캐릭터다 보니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답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원작의 좋은 캐릭터들을 저희가 꼭 다르게 가야겠다는 이유로 바꾸기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저희 한국판만의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이 인물들을 배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인물들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 캐릭터들의 변주를 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캐릭터를 그렇게 한국판만의 캐릭터 강도들로 만들기까지는 저희가 대본이 처음 한번 나오고 나서 배우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좀 딥하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배우분들도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시고 대본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어떤 캐릭터로 풀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디벨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만의 그 강도 캐릭터들이 완성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함께 작업한 작품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의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왼쪽에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운트의 김재범입니다. 네. 감독님이랑 그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지금 궁금했었는데 이게 전체 그 훔쳐내는 돈의 양이 한 4조 원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던데 제가 한 9명 정도로 이 몫을 나눠보니까 1인당 한 4천억 정도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이제 권력층들의 이런 규모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수천억, 수백억 이제 우습게 떨어지던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인가 싶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훔쳐낼 때 예전에 이게 다른 영화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제 무게 이게 파트 2에서도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다른 영화에서 예전에 한번 저도 나왔었는데 한 돈의 규모가 한 50억 정도 되면 한 3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게를 쭉 한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추 한 4조 원 정도 10만 원짜리를 찍으니까 한 100톤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풀어내실지도 되게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파트 2에서 어떻게 좀 벌어질지 뭐 간략하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기자님이 지금 강도단에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이 계산을 지금 다 이미 하셨고 지금 1인당 9명이니까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감독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규모. 저희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했고 그게 이제 파트 2에 나오는데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기에 지금 조금은 좀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조면 너무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돈인 것 같고요. 뭐 상징성을 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작가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그 돈의 금액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모아졌나요? 작가님? 사실은 그 원작에서 강도들이 훔친 돈을 이제 환산했을 때 얼마일까부터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기자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게 그 강도단이 옮길 수 있는 당연히 돈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 금액에서의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대치를 4조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처음 고민하게 된 게 한국은 사실은 총기도 이제 불법이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이제 위로는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저 실물 지폐를 들고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 거냐.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 제2의라는 설정을 만들게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훔치고 탈출하는 과정도 저희 한국판만의 어떤 설정을 기반한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돈을 훔쳐서 어떻게 강도들이 배분하고 쓸 건가 어떤 목적으로 훔치는가에서도 저희 한국판만의 또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파트 2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탈출 경로까지 파트 2에서 만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제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고요. 네. 김윤진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꿈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왜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한국 콘텐츠가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인데 현지에서 보는 그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한국 작품만의 매력, 그다음에 한국 배우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대부분 캐릭터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연기 톤이 공감이 잘 되고 그리고 워낙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야기의 그 다채로운 매력?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좀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금 우리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김현진 씨.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역시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입니다. 네. 저는 작가님이랑 감독님께 이 종이의 집 한국판이라는 게 해외 시청자분들에게는 신선하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심파라는 부분이나 남북 갈등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 전종서 씨께 그 콜이나 버닝 등으로 좀 괴물 신인으로 활약하고 계신데 이번 작품에서 도쿄를 맡으셨을 때 좀 연기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류용재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할 수 있는데 한국 시청자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게 될지? 저는 오히려 그 해외 시청자들을 보고 이제 저희 작가들이 이야기를 썼다기보다는 저희는 워낙 이 재밌는 원작을 한국 팬들이 어떻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기존에 많았고 그게 이제 익숙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점은 이런 그 케이퍼나 하이스트 장르에서 이 남한, 북한 강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돈을 훔치고 남한, 북한 경찰들이 협력을 해서 그 강도들을 막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정말 향후 몇 년 안에 혹은 몇십 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그려졌고 그런 지점이 아마 다른 작품에서는 보신 적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JA라는 공간의 풍경도 너무 자연스럽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남한스러운 풍경, 북한스러운 풍경들이 섞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말 저게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분을 느끼면서 종이의 집 원작에서 나오는 이 극적인 사건들까지 몰아치는 것들이 아마 좀 한국 팬분들께도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작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도쿄 역을 맡은 전종서 씨, 도쿄 연기를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종이의 집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론 종이의 집도 그랬지만 조금 더 제 그 나이 때 그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그때만 할 수 있는 캐릭터와 작품을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종이의 집을 만나게 되면서 이 도쿄라는 캐릭터가 각색이 많이 되어진 캐릭터인 만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감독님이 먼저 되게 구체적인 제시를 많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만의 독보적인 어떤 연기를 막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좀 더 배우분들이 많고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하는 그런 하모니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중간에서 이제 좀 중심을 딱 잡고 가보는 역할로 해서 연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되게 디테일하게 코치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감독님의 디테일하고 좋은 디렉션과 함께 연기를 펼쳤다는 말씀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임남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수 배우님께 그 국중에서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분 전체 질문 드리자면 국중에 이제 이원종 씨나 김지훈 씨 부작 케미 또 김성호 씨, 김윤진 씨 케미도 있고 다양한 케미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하면서 좀 이 페어의 케미를 좀 유심히 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하는 페어가 있다면 어떤 페어일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박혜수 씨, 사투리 연기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예, 굉장히 사실 어려웠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리허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리허설 준비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검수를 계속 받으면서 작품 안에서 선생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여러 많은 북한 평양어나 또는 여러 함경도를 쓰는 분도 계셨고 계속 선생님께서 오셔서 검수 받으시고 검수해 주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었던 것 같고요. 후반으로 갈수록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서 선생님께 녹음 받아서 따로 연습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멋진 연기는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는 정말
뛰어난 케미들을 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또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떻습니까? 김윤진 씨와 김성호 씨의 케미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자 케미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도쿄와 리우의 케미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난 자신한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이로비가 환하게 웃었는데 혹시 나이로비는 어떤 분과 케미를? 제 케미는 파트 2에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요. 이번엔 못 봅니까, 케미? 네? 이번엔 못 봐요? 이번에는 네, 모든 사람들하고 저는 일단 돈과 케미를 주고요. 저는 파트 2에 케미가 나오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박명호 씨, 이번에 우리 조폐 국장님도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떤 분과 케미 기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케미가 없습니다. 케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감수시키고 제가 정말 홀연단신. 그냥 홀홀단신이죠. 홀로 케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머릿속의 뇌 구조가 그래서 저는 제 뇌와 케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주빈 씨가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주빈 씨를 제가 엄청 좋은 케미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어떤 케미가 방금 전에 제 생각만 해갖고 예. 잠시 이주빈 씨를 깜빡했네요. 지금? 네. 극 중에 본인인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좋습니다. 오슬로와 헬싱키의 케미도 기대가 돼요. 마이크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네. 두 분의 케미. 저희도 뭐 기대하실 파트 2에서 저희도 한번. 다 파트 2니까? 자, 그러면 파트 1에서는 김지훈 씨와 이원종 씨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나오나요? 나옵니다. 저희도 우리 혜수가 북한 쪽만을 썼는데 저희는 남쪽의 대표적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다른 거기 출신 배우를 모셔가지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사투리 연습도 했고 그리고 다른 배우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리딩이라든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서서 우리들끼리 움직여보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재미들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빙 리허설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케미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한국 기자님들 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할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자님들, 매체 기자님들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할 거고요. 우선 질문 주시기 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번역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말로 대답을 해주시면 동시통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저희가 순차통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Hello. Okay. Hi. I'm Shah from SG. I'm from Singapore, and I have a question for the cast. So, for the cast, what is a trait you feel that you resonate very well with your characters? Just one trai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우리 출연진에게 질문이 있는데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와 한 가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있었다. 한 가지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감 포인트를 꼽아달라. 자, 먼저 교수 유지태 씨,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됐나요? 아까 제가 캐릭터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는 남다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만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신념과 가치관인데 참 어려운 신념이지만 많이 공감했던 신념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념. 자, 우리 김윤진 씨. 저도 비슷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교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선우진도 대화로, 평화로, 아이디어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고 좋았습니다. 네. 박혜수 씨. 저의 캐릭터에 대한 단어 맞나요? 네, 공감 가는 부분은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 네, 도쿄 역을 맡은 종서 씨는요? 공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그 한정된 곳에서 되게 오랜 시간 촬영도 하고 또 그런 실제 저희가 다른 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정이 들게 되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안에도 있었고 실제로도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공간상 상황이, 예, 이원종 씨. 예, 이게 저희들만의 그 진한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통이 될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 동양적인 그 유교 개념의 그런 부정이 서구에서도 이게 통할 수 있을지 훨씬 더 저희가 조금 더 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정, 한국적인 그 부정. 예, 박명호 씨. 네, 저는 호프, 희망. 예. 언젠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난 여기서 무조건. 그걸 공감하면서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성호 씨. 네,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 예, 그리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쵸. 예. 역시 호흡 잘 맞아요. 목표의식. 의지. 예. 그런 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지훈 씨. 저는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어떤 정의로움. 네, 물론 제가 벤보보다는 더 잘 참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도 조금 그런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온몸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타일이. 예. 장현주 씨. 저는 일단은 그 외적인 걸로는 독보적이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독보적이에요. 네. 지금 그, 예. 독보적으로, LED도. 독보적이다. 그리고 또 인사이드의 것으로는 친화적이다. 친화적이고 독보적인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정말 친화적이고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이주빈 씨, 미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선을 연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현우 씨. 네, 저는 성장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장. 이 처음에는 미숙하고 또 어리숙한 모습들,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멋집니다. 김지훈 씨. 저는 그 자기만의 평화를 이루는 각자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들 다 이뤘을 때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마음의 평화. 이규호 씨. 각자의 그 뭔가 주어진 미션에 의한 신념들도 주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따뜻한 온정, 따뜻함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뜻한 온정이 느껴집니다. 자, 시간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해외 매체 기자님 중에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So my question is, among all the cast members, who is the most similar to their charact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브리나인데요. 여기 그 출연진 분들 중에서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와 가장 닮았다. 내가 내 캐릭터와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실까요? 요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역할과 내가 굉장히 흡사하다, 싱크로율이 높다 하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역할을 온전히 자, 없죠? 나이로비? 맞아요. 교수 두 분. 자, 그렇다면 단체로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 역할에 흡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목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나이로비가 1등이고 나이로비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박명훈 씨가 많으시네요. 박명훈 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분 마음껏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진태 씨, 왜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 싱크로율이 높다. 제가 평상시에 옷을 입고 대본을 이렇게 들고 저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탄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Are you a professor? 이러더라고요. 너 교수야? 라고? 그래가지고 I'm actor. 나는 종이의 집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Have you ever seen Money Heis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봤냐? We're gonna make our Korean version of Money Heist 이렇게 얘기를 한국 했어요. 버전. 네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네네. 정말 배우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내가 교수하고 정말 이미지가 잘 어울리구나. 유진태 씨 정면을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교수상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상 정면 봐주시고요. 오나운 미소 한번 지어주시죠. 네. 정말 유진태 씨한테 배우면 뭐든 다 습득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신 해외 매체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홍성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1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바쳐서 종이의 집 공동 경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존의 팬 여러분들도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점을 다르게 표현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 와우. 김혜준 씨. 네, 아까 이규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See you on Netflix. 와우. 요것만 저희가 좀 잘라서 써도 되겠습니까? 박혜수 씨.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충분히 다른 차이점과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멀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석 씨. 네, 이른 시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재 작가님. 스페인 국민 음식이 빠에야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원작이 빠에야라면 저희 작품은 볶음밥 비슷하지만 다른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팬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작품이고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거대한 축제 같은 이 작품이 이 거대한 축제가 한국에서 이제 다시 열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완용 씨. 예, 저희 드라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도 전 세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명훈 씨.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기자분님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독님이야 작가님 또 스태프분들 여러 배우분들 정말 성심성의껏 잘 만들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홍보와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 씨. 네,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서 종이의 집 원작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원작 종이의 집과 저희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보시기보다는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을 이것만
잘 즐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미를 선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훈 씨.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멀리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화를 틀었을 때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주 씨. 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되게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 타이밍에 또 공동 경제 구역이라는 한국만의 고유의 스토리가 담긴 종이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쁘고 그리고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들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호흡이 되게 길잖아요. 또 파트 2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종이의 집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빈 씨. 저도 1화를 틀고 나서 쭉 계속 봤어요. 관심만큼 재밌고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씨. 네,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만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씨. 네,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호 씨. 네, 종이집 공동경제구역 최고의 감독님과 최고의 작가님 그리고 최고의 배우분들과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최고의 시청자분들을 기다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온 넷플릭스 한번 해주시죠.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온 넷플릭스. 와우, 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훌륭한 이야기들이 국가, 언어,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미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고 또 가장 한국다운 방식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역시 K 콘텐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6월 24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겠습니다. 금고가 열리고 있는데요. 와우! 이게 실제 상황이면 좋겠네요.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마음껏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화폐를, 지폐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와 함께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무대 뒤쪽으로